안녕하세요. 미루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그동안 그 임신? 네, 지금 한 30주 정도 돼서 한 2달 정도 둘째 출산이 남았는데, 임신 때문에 조금 어, 몸이 바빴습니다. 입덧이 은근히 남아있는 그런 기분이네요. 둘째 임신 때는 심하진 않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해외 배송을 받아서 무슨 책을 구매를 했는지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 드리고 그동안 독서 노트를 어떻게 썼는지도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같은 작가의 두 권의 책인데요. 하나는 선물교의 철학이라는 책이고 하나는 서사의 위기라는 책입니다. 그 독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병철 교수님의 책이죠. 제가 그 전에 리추얼의 종말이라는 책을 너무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 그 이후로도 이분이 나온 이분이 쓰신 책을 다 읽고 싶다라는 생각에 두 권을 구매했습니다. 두꺼운 책은 아닌데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번역된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철학 책이기 때문에 쉽게 쉽게 읽히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얇으면서도 시간을 들여서 읽을 수 있는 책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배송비가 좀 적게 들고 가볍고 이 두 권의 책을 읽어보고 어땠는지 또 노트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지승 작가님의 술래 바꾸기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책을 구매한 이유는 아무튼 연필이라는 책을 제가 너무너무 재밌게가 아니라 너무너무 인상 깊게 읽었어요. 그 책을 제가 걸어 다니면서 읽었거든요. 저는 걸어 다니면서 책을 읽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걸으면서 보통 사색을 하고 쉬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거기다가 책까지 읽으면 그 걷기 운동? 걷기 휴식의 어떤 효과?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걷는 일이 더 즐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연필을 읽으면서 걷다가 많이 멈춰서 앉아서 앉기도 하고 하늘을 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책은 이제 전자책으로 읽었는데 종이책으로 구매를 했어요. 저는 해외에 오래 살고 있어서 종이책보다도 전자책을 더 많이 읽는 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두 가지 중에 뭘 선택할래? 라고 묻는다면, 왜냐하면 전자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종이책보다 전자책에 더 익숙해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전히 전자책은 그냥 비유를 하자면 좋아하는 친구를 영상통화나 문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느낌이고 종이책은 직접 만나서 눈도 마주치고 손도 잡고 포옹도 하고 어, 그런 경험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책의 내용이 뭔 내용이지 이런 것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흰 옷을 입은 여인이라는 책입니다. 에밀리 디킨슨에게 바치는 애정과 경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1984 북스라는 유명한 그쵸? 인스타그램 저도 팔로우 하고 있는데 책이 너무너무 예뻐서 다 사 모으고 싶을 정도의 예쁜 디자인. 그 책 표지만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어, 속담이 반만 맞는 것 같아요. 반은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책이 예뻐야 사람들의 어떤 이목을 끌 수 있고 지갑도 열 수 있고 크리스티앙 보뱅은 시인이자 에세이스트인데 그 에세이조차도 그냥 되게 긴 시 같아요. 네. 제가 한두 권 빼고는 다 읽어봤는데 그 에세이가 아니라 모든 산문도 다 시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아름다운 책이고 내용도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너무 보고플 때 눈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마주쳤어요. 그 인스타그램의 광고 효과가.
고명재 시인은 제가 잘 모르던 시인인데, 뭐 제가 시인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앞에 프롤로그? 서문을 보고 샀어요. 서문이 너무 좋아서. 제가 불교에 관심이 많고, 절에 대한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어떤 글을 보면 내 경험이 어떤 녹아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책을 구매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책 표지도 이렇게 아름다운 회색이고 안에 종이도 약간 회색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다 출판사인데 난다 출판사도 책을 예쁘게 잘 만든다는 인상을 줍니다. 아무튼 이 책도 두고두고 어,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집을 읽듯이 그 약간 농축된 하나하나의 문장을 음미하는 즐거움? 그게 아마 시인들이 쓴 산문의 매력이 아닐까. 100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무려.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은요, 이 크리스티앙 보뱅의 흰 옷을 입은 여인을 받기 전에 기다리는 동안 작은 파티 드레스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진 않아요. 다 쓰고 나니까 좀 조잡해져가지고. 근데 여기다가는 이제 간단한 리뷰를 쓰고 밑에다가는 어, 그 필사하고 옆에다가는 간단한 생각을 적었어요. 음, 그 중에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쉴 새 없이 여행을 다니지만 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요즘 되게 자주 생각하는 부분이었어요. 요즘이 아니라 한 몇 년 동안 그 우리가 여행을 가서 뭔가를 본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보는 걸까? 그리고 제가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원서를 좀 많이 읽자. 네, 그래서 루시 발드시라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인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비교적 가장 최근에 나온 작품이거든요. 코비드 팬데믹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까마득하더라고요, 세상. 그래, 우리가 그때 마스크도 쓰고 거리두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마치 꿈 같은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원서 읽고 싶으신 분들, 근데 영어가 조금 어려워서 진도가 잘 안 나간다,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읽기에 해리포터보다 문장이 되게 심플했어요, 문장 구조가. 해리포터가 은근히 아이들 읽는 책이지만 은근히 읽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네, 제가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을 읽음으로써 도스토옙스키의 4대 장편 소설을 다 완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령은 줄거리 따라가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줄거리를 조금 정리하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챕터별로 옆에다가 줄거리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하다가 만 이유는 네, 배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뭘 앉아서 오래 쓰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라는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장편 소설 매우 매우 좋았어요. 그 무라카미 하루키 권태기에 빠지신 분들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랬거든요. 한동안 그 1Q84를 마지막으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을 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 되게 좋았습니다. 이 책이 오기 전에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기사단장 죽이기를 읽으면서 조금 그 무라카미 하루키 권태기를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일기처럼 쓴 부분이에요. 그냥 뭐 필사를 하기보다 그 어떻게 읽었는지 일기처럼 쭉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기적 유전자 같이 읽기 모임을 했어요. 이기적 유전자를 완독한 것도 올해 뿌듯한 일 중에 하나였는데, 확실히
아무리 고전 유명한 작품이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읽은 것과 그냥 줄거리 요약을 전해 들은 것과는 큰 차이가 있구나를 느꼈던 순간이었어요. 이기적 유전자. 네, 읽고 리뷰도 써보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개 더 소개해드리자면 책. 조앤 디디온의 베들레헴을 향해 온 글이다라는 책을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막 엄청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블루나이츠를 읽고 이 책을 선택한 거였거든요. 근데 조금 진도가 안 나가서 완독은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비비언 고닉의 아무도 지켜보지 않지만 모두가 공연을 한다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비비언 고닉의 그 번역된 신간을 구입할까 하다가 조금 미뤄두었는데 아마 신간도 구입해서 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읽고 계신가요? 아무튼 연필이라는 책, 네. 이건 연필로 이렇게 필사해봤고요. 슬픈 세상의 깊은 말이라는 에세이도 많은 분들 좋아하시죠? 그것도 이렇게 필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가 아빠랑 돌아오기 전에 누워서 책을 좀 읽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추천받아서 그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